자, 장관을 비롯해서 이 강요의 추가 인선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최선호 논설위원. 예. 일단 국무총리가 지명된 이후에 굵직한 추가 인선이 없는 상황인데 일단 총리가 재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아마 처음에 네. 2주 전, 뭐 2주밖에 안 됐네요. 네. 보름밖에 안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할 때,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전 정권에 있었던 네. 의로 당시 이제 총리 대행이 재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장관들을 빨리 지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장관들을 지명했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왔어요. 네. 이주호 이제 총리 대행이죠. 이렇게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 방식을 취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지명을 했고 네. 지금 이미 10일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갔기 때문에 20일 안에 이제 인준을 해야 됩니다. 인준까지 마쳐야 되는데 그게 29일이잖아요. 29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마 다음 주 후반 27일 정도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러면 다음 주 후반 네. 다음 주말 정도에는 아마 그 인준이 맞춰지게 되면 네.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국민 추천제가 네. 사실 이제 국민들한테 아이디어를 얻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 지난 월요일에 16일에 일단 추천이 마감이 됐죠. 7만 4천 건 정도 나왔는데 이 추천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별해서 반영할 거 반영하고 답을 또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음 주 후반 정도에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하마평은 지금 뭐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마평 한번 해볼까요, 그럼?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보다 아마 여기 계신 두 분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금 뭐 유력하게 거론되는 강요 후보들이 있습니까? 여당에서? 네, 여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은 검증 서류를 내기도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정부 조직 개편도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부분을 지금 산업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게 되면 이 작업도 7월까지는 마무리되고 그때 장관이 임명되는 게 맞고요. 여성가족부의 경우도 확대 개편을 하자,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자라는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 TF를 새로 만들었고 그렇죠. 그 안에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인선하고 같이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빨리 하면 좋겠지만 이게 헌법 때문입니다. 헌법상 총리가 국무위원 그렇죠. 재청권을 갖고 있어서 사실 실질이라고는 좀 안 맞죠.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총리에게 추천하도록 권유를 하는 형식이어서 그렇죠. 언젠가는 헌법 개정할 때 실질에 맞춰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조 지금 총리 대행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추천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전 정부에서 임명한 강요들이 무조건 업무를 관두지 않으시고 이 정부에 협력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6월 말 7월 초에는 대부분의 강요에 대한 임명 제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로 예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지금 난항이 좀 예상됩니다.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가 증인 명단에 포함되어야 하느냐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을 넘어서 자녀의 고교 시절 교회 활동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부인은 물론 이혼한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입니까? 국민의힘이 새 정부 흠집 내기로 국회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김민석 후보자 민주당은 의혹을 소명하기는커녕 전처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선을 넘는 일이라는 등 감성파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대학교에 유학 중입니다. 이 비용의 출처를 물었더니 후보자 본인께서 전 부인께서 교육비를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자료만 확실하다면 굳이 전 부인을 청문회에 부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는
증명은 못하고 오히려 뒤로 숨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숨는 자가 숨기려고 하는 자가 번민입니다. 네, 자 김한기 의원, 일단 전 배우자까지 청문회에 안 나오게 하려면 자료를 내면 될 것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왜 자료를 안 내죠? 아니, 무리한 자료 아닐까요? 왜냐하면 전 부부간의 네. 통장 내역이라는 건 결국 양육비나 아니면 위자료를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는지 당사자 간의 약정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혼은 왜 했느냐, 누구의 잘못이냐 이런 것까지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너무나 사생활이다. 네, 그리고 이제까지 어떤 장관이나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 전 배우자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른 적이 있었나 한번 여쭙고 싶고요. 이런 부분은 재산 형성 과정이나 아니면 뭐 부채에 대해서 어떤 상황으로 형성됐고 상환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그 과정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위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문제를 삼으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전 배우자를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거는 좀 도를 넘어서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 일단 이혼 이후에 김민석 후보자가 새 가정을 꾸린 상태인데 전 배우자까지 청문회에 나오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검증이 아니라 망신 주기다, 뭐 이런 민주당 주장인데요. 망신 주기는 그거는 도에 넘어간 이야기고, 네. 망신 주려고 하진 않죠. 그러나 이제 청문위원들은 자기가 기본적인 검증이 필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수익과 지출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 그러면은 입증만 좀 해달라 하는 최소한의, 저는 이 청문위원들의 요구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권을 잡아서는 인사, 행정, 재정을 하기 때문에 뭐 인사 문제 가지고는 카타부타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별로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네. 그러나 이 헌법에 이게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사청문위원들이 기본적인 것은 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충분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수입이 5억인데 지출이 13억이다. 그러면 8억의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거를 해명하고 요게 증빙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거지, 전 뭐 부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망신 주기다. 이거는 넘어 나간 것 같고요. 그런 점은 없다. 그런 점만 딱 구성이 되면은 이 청문위원회에서는 뭐 더 이상 전처를 부른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해명만 좀 잘 하면은 뭐 김민석 뭐 후보자가 네. 충분하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총리 후보자의 검증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맡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김민석 후보자의 흠결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총리는 1인 지하의 만인 지상 아닙니까? 네. 사실상 이 대통령 다음으로 국정 전반을 총 책임지고, 그리고 나서 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저 정도의 그 검증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는 좀 돼야 되고, 네. 또 이 탕평이라든지 어떤 그 인사라든지 이것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에요. 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실질적으로 해명해 주면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문제는 거의 지금 대충 이해를 네.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잘 해결되면은 저는 뭐 청문회 통과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 여당에서는 총리 지명자 방어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방어 전략을 짜고 계시나요? 본인이 잘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이제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셨듯이 네. 본인이 직접 김민석 후보자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희도 김민석 후보자가 24일, 25일 양일간에 국민들께서 제일 지금 관심 있어 하시는 게 이제 재산 형성 과정, 그다음 소득과 지출과의 차이,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전에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저희가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무리하게 뭐 낙마를 목적으로 지금 공세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희는 선회하고 싶고요. 네.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자신 있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러니까 청문위원들하고는 상세한 내역들을 제공받고 설명을 듣고 있는 것 같고 특별히 위원들도 미리 얘기할 건 아닌데 뭐 별 우려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저기 팩트 체크를 하나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이제 김 의원님께서 지난번 한덕수 청문회에서 청문회 동의를 해줬다 하는데 아마 청문회 채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다음에 저기 문재인 정부 때도 정세균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었죠. 그분도 이제 청문회 채택이 안 됐고 이번에도 지금 현재 다수당이기 때문에 끝까지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고 철회를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우리가 뭐 어떨 방법이 없어요. 다만 이 모든 국민들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그 눈높이에 맞는 것에 좀 많이 벗어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김민석 뭐 후보자하고도 뭐 개인적으로 뭐 참 친하고 상당히 좀 제가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 할 때 민주연구원장도 하고 카운터파트너도 이렇게 일을 해봤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그 국민들의 알 권리는 충분히 이번 검증 기간에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십 건의 이거 요구 자료를 했는데 단 2건 정도를 뭐 제출을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청문회를 하자는 건지 안 하자는 건지 모르는데 성실하게 내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고 또 뭐 빚을 냈으면 빚을 냈다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굳이 뭐 반대할 필요는 없지요. 왜? 지금 현재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시간 아닙니까? 허니문 기간인데 충분하게 우리가 뭐 협조할 것은 해줘야죠. 그러나 그러한 부분을 좀 상세하게 좀 국민들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팩트 체크를 하면요. 이제 헌법상 국회에서 동의를 해야지만 국무총리가 임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5월 20일 날 국회에서 208명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당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9명이기 때문에 저희 당의 상당수가 찬성을 했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허니문 기간이어서 당시에 회전문 인사라고 저희가 불만이 있었습니다만 대승적인 측면에서 동의를 해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동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본인은 지금 각종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직접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SNS에 글을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유튜브에 나와서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소경 처리는 당연히 그런 경우는 중앙당에서 해줘야 맞죠. 정치검찰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장난을 친 거예요. 그땐 제가 뭐 신용 상태도 안 되니까 누가 신용 불량자였다면서요. 때문에 1,000만 원씩 14사람한테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일단 계속 중과산이 되니까 감당을 못 하니까요. 왜 영수증이 똑같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동일한 이자 그때 이자를 후하게 쳐줬어요, 제가. 네, 자, 최선원 논설위원. 일단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그 의혹의 논리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번 돈과 쓴 돈, 그러니까 나간 돈이 있는데 이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설명을 못 하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게 뭔가 불법 정치 자금 아니냐. 돈의 성격을 불법 정치 자금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설명이 미진하긴 한데 어쨌든 김민석 후보자는 그게 아니라 사인 간의 어떤 채무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불법 정치 자금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24일, 25일 청문회 때 그 부분 설명해서 이게 설명이 되면 넘어가는 거고 그게 설명이 안 되면 좀 시끄러워지겠죠. 그리고 두 분 아까 대화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이 김민석 후보자의 지명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국정의 단추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정말 결정적인 뭐가 나오지 않는 한 그냥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쟁점인 것 같다. 그리고 논리 구조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건데 저는 오히려 글쎄요 이제 SNS 해명하는 것도 그렇고 저기 뭐 이렇게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김민석 후보자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을 조금 키운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네. 프레임을 조금 바꾸려고 하면서 이제 정치 검찰에 대한 불신 이걸 좀 건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그렇게까지 갈 일 아닌 것 같은데 조금 키운다. 특히 뭐 부모가 자식 돕는 건 당연한 일 아니냐. 그걸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해명을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을 건지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예. 민주당에서 반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주진우 의원 문제도 한번 잘 따져봤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자도 해명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국민들 생각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김민석 후보자나 민주당 쪽에서 앞에 국민의힘 그 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있다고 해서 상대를 야당 의원들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을 보고 있는, 이 다툼을 보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내서 조금 자세를 조금 진솔하게 낮춘다면 네. 그렇게 커지지 않을 문제를 조금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뭐 생각이 듭니다. 최선 논설위원 얘기대로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젊은데 재산이 뭐 벌써 70억이나 되냐. 그리고 또 뭐 가슴을 살된 아들이 예금이 왜 7억이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객이 지금 전도됐어요.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청문 이혼을 청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대상자는 김민석 이제 총리 후보자예요. 자, 이런 부분을 먼저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뭔가 조금 이게 이 공수가 좀 바뀌었고 주객이 전도됐다 이렇게 네. 보는데 물론 주진우 의원이 어떤 과정이 있겠죠. 그거는 나중에 또 재산 신고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충분하게 우리가 해명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 현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지금 김민석 후보자를 검증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이고 아까 우리 우리 최선호 해설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우리 김민석 후보가 네. 지금은 조금 충분하게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더라도 네. 청문회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유튜브라든지 방송에 출연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하면은 오히려 더 판이 더 커질 수가 있다. 네. 또 일부 국민들은 이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용하게 있다가 충분하게 그러한 몇 가지 제목만 이렇게 해결해 주면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가장 지금 핵심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민정수석도 지금 후퇴를 했는데 총리까지 이게 네. 낙마가 된다? 이러면 치명타가 될 수가 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뭐 자중자애라는 말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청문회 때 와서 네.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것을 좀 제가 부탁하고 싶네요. 네. 자, 김한규 의원. 그렇긴 한데 사실 총리 후보자나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거는 여론 때문이죠. 인사청문회 하기도 전에 낙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론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 더 버티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인사청문회가 24, 55일 한참 뒤로 잡혀져 있어서 그동안은 주진우 의원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의혹 제기를 하는데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상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후보자 본인이 아니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정치를 하는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본인이 직접 해명해서 여론이 악화되는 걸 막아야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네. 제가 김민석 후보가 이제 퇴수일기라는 책을 예전에 쓴 적이 있는데 정치를 하기 전에 봤어요. 이분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 근데 정치인들은 낙선을 하면 삶이 완전히 좀 달라지거든요. 이분이 거의 20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국회의원을 계속했으면 지금 원내 최다선인데다가 아마 재산도 주진우 의원만큼까지는 안 됐어도 10억 이상은 됐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야인 20년 생활의 기록이 국회 재산 2억이다. 재산을 많이 못 본 게 무능력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고 돈을 많이 빌린 것도 사실 은행에서 받을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직업이 없기 때문에 신용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변에 1,000만 원씩 여러 사람한테 빌린 건데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정치인들한테 돈을 빌려주느냐 하는데 정치인도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명하는 24일까지 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네. 뭐 청문회 전이라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나오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민석 후보를 아끼는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총리가 아직까지 임명이 안 됐잖아요. 네. 이런 입장에서 지금 너무 앞서가면은 국민들이 오만과 교만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뭐 미리서 업무 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 네. 지금 청문회 하기 바쁜데 업무 보고 받고 뭐 하고 지시하고 이것은 상당히 국민들에게 비추는 그 모습으로서는 안 좋다. 내가 김민석 후보자를 네. 아끼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일단 뭐 청문회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이니까요. 지켜보도록 하죠.